당신이 만나는 사람 10명 중 9명이 당신을 만만하게 본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상위 1%의 인간관계 고수들은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절대 무시당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존중하게 만드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나요? 왜 다른 사람은 당당하게 거절하는데 나는 못할까요? 사실 이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인간관계의 고수들이 쓰는 비밀을 모를 뿐입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이 7가지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20년간 연구한 결과이며 실제로 이를 실천한 사람들의 인간관계 만족도가 무려 300% 상승했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 당신도 내일부터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분만 투자하세요. 이걸 알면 내일부터 달라집니다. 더 이상 착해서 손해본다는 소리 안 듣습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첫 번째 비밀만 들어도 당신은 충격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인간관계 상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충격적 비밀을 공개합니다.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모임에서 당신이 한 말은 무시당하는데 똑같은 말을 다른 사람이 하면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경험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첫인상에서 이미 승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클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만난 지 불과 7초 만에 상대방이 만만한 사람인지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첫 판단이 95% 정확도로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이 7초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70대 김영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동네에서 착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만한 사람이기도 했죠. 경조사비는 항상 제일 많이 내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 못하고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관계를 뒤바꾼 비밀이 있습니다. 김영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왜 평생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나도 모르게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됩니다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걸까요? 첫 번째, 웃는 얼굴을 너무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친절해 보이려고 항상 웃고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김영식님의 말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끝마다 그렇죠? 맞아요? 라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으니 당신이 결정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2가지만 바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음 날부터 동네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부탁하던 사람들이 조심스러워했고 자식들도 김영식님의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김영식님은 성격을 바꾼 게 아닙니다. 단지 작은 습관 2개만 바꿨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관계 심리학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무의식 중에 이런 신호들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하기, 말을 너무 빨리 하기, 자신의 의견보다 질문만 던지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만만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첫 번째,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인사하세요. 두 번째, 웃음은 정말 기쁠 때만 아껴두세요. 세 번째, 질문 대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말하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즉시 달라집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자식들이 갑자기 제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첫인상에 관한 이야기였고, 앞으로 공개할 6가지는 더욱 강력합니다. 특히 두 번째 비밀은 당신이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던 거절하는 법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미안해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이걸 알면 당신도 당당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충격적 비밀, 이제 공개합니다.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지? 라고 말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정말 싫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네라고 대답하고 마는 경험 말입니다. 왜 우리는 싫어요라는 한마디를 못할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해서 거절 못하겠어.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20년간 연구한 결과 거절 못하는 진짜 이유는 미안해서가 아니라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워서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거절했는데도 나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박정수님은 평생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동네 친목회 총무를 맡아달라는 부탁에 또 내라고 했다가 매달 회비 정리하고 회의 자료 준비하느라 개인 시간을 모두 잃고 몸까지 아프게 됐죠. 그런데 단 한 문장을 배우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다른 일이 있어서요. 이 한 문장으로 박정수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사람들이 박정수님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문장의 어떤 점이 그렇게 강력한 걸까요? 첫 번째, 마음 같아서는이라고 시작해서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다른 일이 있어서라고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 변명이 아닌 사실을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실제로 무례한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당신의 위치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고, 요즘 살이 좀 올랐네? 라는 말을 들었다면 대부분은 그래요? 하고 어색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제가 보기 좋다는 뜻이겠죠? 감사합니다. 상대방은 당황하겠지만 우리는 기분 좋은 말로 해석했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방의 말을 내게 유리하게 바꾸는 기술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머리숱이 많이 없어진 것 같네? 라는 말을 들으면 아이고, 저도 요즘 건강이 좋아져서 머리숱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속 무례한 말을 한다면 농담이시죠? 저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말은 제가 좀 기분 나쁘네요. 이 한마디가 관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화내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보시겠습니까?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사람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사람들이 함부로 말 걸지 않고 오히려 조심스러워해요. 자존감이 이렇게 높아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거절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구구절절 변명하지 마세요. 사실 오늘 병원 가야 하고, 내일은 친구 만나고, 모레는
이런 식으로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요를 반복하면 오히려 약해 보입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네요. 지금은 다른 일이 있어서요. 돈 관계는 하지 않는 것이 제 원칙입니다. 짧고 명확하게, 변명 없이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는 사람을 더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절에 성공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해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거절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에 공개할 세 번째 비밀은 더욱 강력합니다. 바로 감정을 현명하게 표현하는 법인데, 이걸 알면 당신의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세 번째 충격적 비밀, 드디어 공개합니다. 잠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이것도 못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순간 욱해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 말입니다. 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안 될까요? 실제로 우클라 심리학과에서 5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은 95%의 확률로 상대방에게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욱하는 마음을 3초 만에 사라지게 만드는 비밀 기술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최순화님은 평생 감정 조절을 못해서 고생했습니다. 자식들이 무심한 말 한마디만 해도 버럭 화를 내고 나중에 후회하기를 반복했죠. 그런데 단 하나의 기술을 배우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3초 규칙입니다.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이 3초가 어떤 마법을 부린 걸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감정이 폭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확히 2.5초입니다. 그 시간만 버티면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3초 규칙으로 어떻게 변했을까요? 자식이 엄마는 몰라도 되라고 말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내가 너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고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3초를 세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나? 라고 차분하게 되묻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식들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나 전달법이라는 기술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당신 때문에 속상해요라고 말하는데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런 행동에 속상함을 느꼈습니다. 단지 주어를 당신에서 나로 바꾼 것뿐인데 상대방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낼까요? 당신 때문에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느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내 감정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을 안 할 때 내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니? 엄마는
내가 바빠서 연락 한 번 못하는 걸 보고 좀 외롭다고 느꼈단다. 어떤 말이 더 마음에 와닿나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이게 바로 나 전달법의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감정을 표현할 때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안 되거든요. 인간관계의 고수들이 사용하는 3단계 감정 표현법을 공개합니다. 1단계, 상황 인정하기. 나도 내 상황을 이해해. 2단계, 감정 전달하기. 그런데 엄마는 이런 기분이 들었어. 3단계, 해결책 제시하기.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실제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바쁜 건 엄마도 알아. 그런데 엄마는 가끔 내가 안부 한 번 안 물어보면 서운하더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안부 인사만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이 방어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엄마 마음을 몰라드렸네요. 앞으로 조심할게요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는 이 기법을 쓰면 안 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방은 당신의 분노만 기억하거든요. 그렇다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3초 규칙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감정의 원인을 찾아보세요. 내가 왜 화가 날까? 세 번째, 말투를 의식적으로 느리게 하세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보시겠습니까? 평생 감정 조절 못해서 고생했는데, 이제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족들이 제 말을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감정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나를 화나게 한 것은 무엇인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나? 를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당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한 달만 해보세요. 당신도 놀랄 만큼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 감정을 억누르라는 건가요? 그럼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현명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참는 건 독이지만 전략적으로 표현하는 건 약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을 현명하게 표현할수록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관계가 좋아지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사람들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까지 3가지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네 번째 충격적 비밀, 이제 공개합니다. 혹시 내가 아니면 이 일이 안 될 거야. 내가 없으면 저 사람이 힘들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밤낮으로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당신을 관계의 을로 만드는 가장 큰 함정입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과에서 10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95%의 확률로 상대방에게 이용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은 그 어떤 관계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관계가 아니어도 나는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5세 이현주님은 평생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자식들 밥 챙겨주고 손주들 돌보고 심지어 이웃집 일까지 나서서 해결해주곤 했죠. 그런데 단 하나를 깨닫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나 없이도 잘 살겠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몸이 아파서 며칠 집에 누워 있었는데 가족들이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없어도 다들 잘 사는구나. 그럼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죠. 두 번째, 하기 싫은 부탁에 미안해. 오늘은 내 시간이 있어서라고 당당하게 거절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족들이 이현주님을 더욱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도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매력을 키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늘 공허함을 가진 사람보다 자신만의 세계를 즐기는 사람에게 더 끌리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 30분만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좋아하는 음악 듣기, 창밖 바라보기, 간단한 산책하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당신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채울수록 사람들은 당신에게 더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만이 당신 곁에 남게 되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음 5번째 비밀은 더욱 강력합니다. 바로 한마디로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인데, 이걸 알면 어떤 상황에서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혹시 모임에서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내 말에는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속상했던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당신이 말하는 방식에 작은 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내용보다 어떻게 말하는가에 93%를 의존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이들에게는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드는 3가지 비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진심 칭찬법. 오늘 옷이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보다 어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멋지시네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 칭찬보다 내면 칭찬에 더 큰 감동을 받거든요. 두 번째 기술, 관심 질문법. 이 주제에 대해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어쩌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와 같이 구체적인 경험을 묻는 질문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기술, 완벽 경청법. 상대방이 말할 때 휴대폰을 만지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러셨구나 라고 맞장구를 쳐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본 70대 박준섭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모임에서 조용히 있기만 했던 박준섭님이 이 3가지 기술을 사용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을까요? 놀랍게도 사람들이 박준섭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섭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절대 너무 빨리 친해지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당신에게 먼저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쉽게 얻은 것보다 조금 어렵게 얻은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이런 기술을 쓰면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소통입니다. 실제로 이 기술들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보시겠습니까? 평생 말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요. 모임에서 더 이상 투명인간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 찾아서 진심으로 칭찬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한 것을 하나 질문해 보세요. 단 하루만 해봐도 당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6번째 비밀은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에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법인데, 이걸 알면 더 이상 아무나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6번째 충격적 비밀, 드디어 공개합니다. 혹시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고 일부러 비아냥거리거나 당신의 약점을 들춰내며 놀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참아왔다면 당신은 이미 상대방의 먹잇감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1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 사람은 99%의 확률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을 가지고 놀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고수들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놀랍게도 이들에게는 대놓고 무시하기라는 강력한 기술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김순봉님은 매번 모임에서 한 지인에게 언니는 요즘 살이 많이 쪘네. 옷 센스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라고 어색하게 웃으며 넘어갔죠. 하지만 전략을 바꾸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이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을 때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라고 되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친구는 당황하면서 아니야. 그냥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김순봉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방법이 왜 효과적일까요? 나는 당신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더 강력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단호하게 반복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서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한다면 제가 하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은 당신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의 3가지 특징. 첫째,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려는 사람. 둘째,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질투하거나 깎아내리려는 사람. 셋째, 당신을 만날 때마다 에너지를 빼앗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감하게 거리를 두세요.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그런 관계에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분들의 변화를 보시겠습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저를 만만하게 보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들만 곁에 남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은 모든 비밀의 핵심입니다. 바로 진짜 내 편을 찾아 행복한 관계 만드는 법인데, 이걸 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계속 들어보시겠습니까? 7번째 마지막 비밀, 최종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 비밀을 통해 당신을 힘들게 하던 관계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보석 같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15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도는 관계의 개수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평균 3명에서 5명의 깊은 관계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둘째,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셋째, 내가 잘 되는 것을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2세 정순이님은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몇 분과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했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순이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친구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함께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특별했을까요? 그 모임에서는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진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첫째, 새로운 환경에 용기 있게 나가보세요. 동네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산 동호회, 봉사활동 등 어디든 좋습니다. 둘째, 완벽한 모습을 보이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셋째, 먼저 관심을 보이고 먼저 도움을 제안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주고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만 깊게 지내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짜 내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고 피곤하다면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어도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후기입니다. 이제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아요.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요. 양보다 질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이면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거나 남에게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첫째, 매일 30분씩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둘째,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세요. 셋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는 오늘로 모두 흘려보내시고 이제부터 시작될 빛나는 인생 2막을 온전히 당신의 선택으로 채워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첫인상 바꾸기부터 진짜 내 사람 찾기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행복하게 만들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되찾고 온전히 당신답게 살아가는 행복한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성장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채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